경상남도 양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후 5시경 가게에 들어선 한 손님. 계산대에 서 있던 남자와 눈이 마주친 그때 남자가 위협적인 태도로 달려드는데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시작된 몸싸움. 심지어 손에 뭔가 들고 있었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건 바로 날카로운 흉기였다고요. 칼을 보는 순간 강도인가? 무슨 상황이지? 자칫하면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급기야 윗옷까지 벗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남자. 모두가 충격에 빠진 그 순간 대체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바탕 난동이 벌어진 이곳. 그날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동네 주민들에게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동네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좀 놀라죠. 겁도 나고. 위험하죠. 칼은 다 위험하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날도 그 젊은 사람이 그 사람을 제압했다고 그러네. 편의점에서 흉기 든 남자를 홀로 마주한 오늘의 영웅.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날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14일 날 5시쯤 됐을 거예요. 일 끝나고 편의점 물건을 사러 방문을 했는데 평범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한 남자가 편의점 직원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답니다. 당시 직원은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남자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답니다. 바로 흉기였습니다. 한 8cm에서 9cm 정도 되고 되게 날카로워 보였어요. 그 칼. 흉기를 든 남자와 편의점 직원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판단한 영웅. 남자에게 진정하라는 말을 건넸고 그 순간 직원은 무사히 자리를 피했는데요. 그 뒤에 제가 112에 신고를 하려는 찰나에 남성이 이제 칼을 제대로 움켜쥐고 저한테 달려들었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몸싸움. 남자가 일방적으로 달려들자 영웅도 남자의 흉기를 빼앗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요. 위험천만했던 순간 흉기가 손등을 스치면서 작은 상처까지 입었다고요. 결국 남자를 타이르기로 결심한 영웅. 그리고 다행히 흉기를 내려놓은 남자. 그러나 이번엔 윗옷을 벗으며 더욱 흥분했다고요. 그렇게 또다시 시작된 몸싸움. 주먹을 휘두르면서 막무가내로 달려들었답니다. 여기도 수술 안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봐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는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술이 마취돼 있었어요. 왜냐면 술 냄새가 지나가는데도 확 나더라고요. 사건 당일 편의점에서 5시간 넘게 술을 마신 남자. 가게를 오가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홧김에 집에서 흉기를 꺼내온 건데요. 5분가량 몸싸움 끝에 가까스로 남자를 제압한 영웅.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남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대체 이렇게까지 난동을 피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출동 경찰관한테는 자기가 이기자 부대 출신인데 지금 북괴군한테 쫓기고 있다. 그리고 편의점 직원분한테도 그놈 주소를 말해라 라고 말하는 등 완전 현실 감각을 잃어버릴 정도로 만취 상태가 아니었나. 그리고 범인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특수협박으로 현행범인 인수받아가지고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상황. 영웅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제가 조금 다치기는 했지만은 저 말고도 다른 사람 피해자가 없었던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칼을 든 사람이 있으면은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무조건. 저처럼 그런 식으로 대치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진짜로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주치자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술에 취해 시민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크고 작은 소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주치 관련 신고도 증가하면서 신고 건수는 4년 만에 무려 18%가량 늘어났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주치자 임시보호센터. 주치 말금센터는 만취자 중에 이제 보호자나 인계할 가족분들이 안 계시거나 멀리 계신 경우에 일시적으로 저희 주센터에 오셔서 술 깨고 가시는 곳이고요. 24시간 365일 상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이곳은 주치자의 안전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생긴 관리 시설입니다. 조용한 새벽녘,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경찰차 한 대. 그 안에는 정신을 잃고 잠든 주치자가 실려온 상황. 현장에 있던 경찰과 구급대원이 남성을 주치 임시보호센터에 입소시킬 준비를 하는데요.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한 번 더 상태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실리 신고가 어떻게 그냥 누워 계셨어요? 길에? 술 취해서 못 일어나는 이제 가게 손님이셨는데 나가다가 이제 길에 복도에 주저앉으셔서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못 체하거나 차리시고. 그러진 않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주치자를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요. 근데 깨어나시면 이제 1시간마다 저희가 이제 활력증을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요. 이제 깨신 경우 이제 본인이 기가하실 수 있으시면은 그때 기가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센터가 개소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이곳을 다녀간 주치자만 26명이 넘었답니다. 잠시 후 센터를 방문한 또 다른 주치자. 어느 정도 소통은 가능했지만 연락이 닿는 보호자가 없어 센터로 인계된 건데요. 이쪽으로 오세요. 뭐야? 여기 왜? 일로 오세요. 너이씨. 왜 그러셔? 잠깐만. 하지만 행패를 부릴 경우 입소 금지. 다시 관할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저희가 사실 제가 이제 경찰관 혼자 상주하기 때문에 그 1명, 2명, 3명 이렇게 입소하다 보면은 이렇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치자뿐만 아니라 주치자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긴 공간. 경찰관의 바람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나 술에 취하면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공간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치지 않게 보호하고 무사히 귀가할 때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단순합니다. 오늘 밤도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위험한 순간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영웅. 우리 곁에 진정한 히어로입니다.